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축구 EPL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세 경기를 좀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경기는 지난밤 12시,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오는 12시에 맨시티랑 풀럼이 했던 경기,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지난밤 9시에 진행됐던 그 첼시 대 아스날, 전통의 라이벌이죠.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지난밤 11시에 벌어졌던 맨유 대 아스톤빌라 경기를 짧게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이제 맨시티 대 풀럼 경기 먼저 말씀드리면, 일단 그 풀럼이 그 맨시티의 칸셀루의 반칙 퇴장으로 인해서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한 골을 이제 리드하면서 나갔죠. 결국은 이제 후반에 그 맨시티가 역전을 하면서 그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, 칸셀루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그 7번 등번호를 배정받고 7번의 저준지 계속 실수하고 뭐 퇴장도 하고 이런 장면을 계속 연출하는데, 등번호 7번이 칸셀루 선수라고 안 맞는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10명 대 11명을 하는데 전혀 맨시티가 밀린다는 느낌은 많이 안 들었고, 근데도 약간 뭔가 모자라는 그 날카로운 공격력 이런 게 좀 없어 보였습니다. 뭐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르디올라 감독이 했는지 후반 18분에 우리 괴물 공격수 홀란드랑 이제 윙어 필포든을 넣죠. 그때부터 맨시티의 공격이 좀 살아나고, 그 20, 후반 20 몇 분인가 그 더브라이너의 그 센터링을 홀란드가 헤더로 받아놓는데 그걸 안타깝게 VAR로 그 골 무효가 되면서 안타깝게 됐고, 분위기는 이제 맨시티로 많이 넘어갔죠. 그리고 끝날 무렵에 극장골처럼 그 더브라이너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홀란드가 차서 이제 왼쪽 파포스트로 차가지고 넣죠. 근데 그때는 살짝 위험했습니다. 레노 감독, 레노 골키퍼 팔 살짝 스치면서 들어갔죠. 만약에 조금만 동작이 빨랐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 총평은 맨시티는 역시 맨시티다. 10명인데도 전혀 10명 같지 않았고, 그리고 가르디올라 감독 18분에 용병술이 좀 빛이 났다, 이렇게 평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가르디올라 감독이 그 영상 중에 홀란드가 페널티킥을 넣고 난 뒤에 그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귀요미 짓을 해요. 그 물병으로 이렇게 귀여운 표정을 짓는데, 그 토트넘 콘테 감독 아시죠? 거기 콘테 감독은 골을 넣으면 막 열정적인 그 콩콩 뛰는 그런 세레머니를 많이 하는데, 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또 귀요미 짓을 하는 그런 뭐 그런 걸 통해서 야, 이분은 참 방송을 아는구나,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 다음 경기가 첼시 대 아스날 경기였습니다. 그 첼시의 이안 포터 감독이 확실하게 전술을 들고 나온 게, 아무래도 요즘 아스날이 작년하고는 완전, 저번 시즌 완전 다르게 굉장히 강하잖아요. 그래서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술적으로 약간 수비 스타일로 좀 내려섰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술이 보니까 양 탑 스트라이크를 그 투톱을 배치했는데, 그 좌우 쪽으로 벌려주면서 수비를 달고 나가면 미들에 있던 마운트랑 그 하베르츠가 중앙으로 침투하는 그런 이제 역습 패턴을 했는데,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베르츠가 그렇게 해서 기회를 많이 얻었어요. 스털링이 옆으로 빠지면서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면 하베르츠가 받아서 두어 번 정도 그 기회가 났었는데, 하베르츠가 마무리가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. 그래서 놓치고 결국은 공방전을 지속한 끝에 아스날의 운 좋은 코너킥으로 1대 0으로 이기게 되죠. 그 코너킥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, 코너킥을 이제 찼는데 한 앞에 골문전 앞에 한 5-6명이 있었는데 다 스쳐 지나오고 마지막에 그게 아스날 선수의 발을 맞고 들어가는 그 운 좋은 골이 됐습니다. 그리고 그 골이 들어가고 이제 비가 많이 왔죠. 비가 많이 오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. 아, 이게 변수가 많이 좀 생길 것 같고, 결국은 이제 세트피스를 만약에 첼시가 얻게 되거나 아스날이 만약에 그 세트피스를 추가로 얻게 되면
뭐 추가 득점의 기회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크게 이제 득점 기회는 안 났던 것 같고, 좀 특이할 만한 거는 첼시가 그 아스날의 그 운 좋은 골을 이제 당하고 난 뒤에 멘붕이 왔는지 전반전에서 골 이제 먹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 팀 조직력을 좀 갖추면서 이안 포터 감독의 그 전술대로 갔거든요. 근데 한 골 먹고는 공격으로 나가야 되는지 수비로 나가야 되는지 약간 뭔가 이게 좀 틀이 좀 깨지는 것 같은 균열이 좀 생기고, 그러면서 좀 게임이 어렵게 풀려 나간 거 아닌가. 근데 제가 느끼기엔 첼시는 홍구장이긴 하지만 아스날의 최근 폼 때문에 아마 최소 비기는 전략으로 좀 수비형으로 나갔던 것 같고, 그 전술은 아쉽게 그 아스날의 럭키골로 인해서 아스날이 이기고, 아스날은 저기 맨시티를 한 칸 내리고 한 단계 내리고 1위 탈환하는 그런 경기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이제 맨유 대 아스톤빌라인데, 아스톤빌라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그 지난 시즌까지는 그 스페인의 비아레알 팀에서 이제 감독직을 수행하셨죠. 그래서 이번에 첫 경기였는데 제라드 감독이 경질되고, 근데 확실하게 그 전술이 있더라고요. 앞에 말씀드렸던 첼시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, 그 투톱을 세워놓고 투톱을 이제 양 좌우 측면으로, 전방의 좌우 측면으로 수비를 달고 나가면 미드필더 램지 선수 같은 경우에 미드필더들이 그 그러니까 4-4이기 때문에 윙 미드필더들인데 안쪽 센터 쪽으로 이제 모이는, 그리고 원래 있었던 센터 미드필더 선수들과 함께 센터를 좀 두텁게 가져가는 그런 전술을 많이 폈습니다.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맨유가 제대로 거기에 대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. 에메리 감독의 전술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것 같고, 그렇게 이제 자꾸 좌우로 이제 스트라이커들이 투탑이 빠져나가니까 그 중앙 공간이 비는 곳을 계속 아스톤빌라가 찌르면서 첫 번째 골을 내죠.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전술에 맥을 못 추고 당하고 3대1의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. 근데 저는 그렇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상대 팀을 분석을 할 때 그 새로운 수장의 그 전술이 있을 건데, 지난 그 팀에서 예를 들면 뭐 비아레알 같은 팀에서 어떻게 전술을 폈고 이런 게 왜 구단이나 프런트나 그 전략관들이 제대로 분석을 못했는지 좀 저는 좀 헷갈렸고. 근데 뭐 맨유 입장에서도 안타깝긴 하죠. 그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제이든 산초 같은 선수들이 지금 부상을 당해서 그 지금 라인업에서 빠져 있잖아요. 그래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앙에서 싸워줄 선수들이 없는데, 에릭센 선수가 이제 중앙에서 거의 큰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, 아무래도 에릭센은 이제 몸싸움이라든지 홀딩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 많이 밀렸습니다. 그리고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프리킥이 나왔는데 예전 같지 않게 그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고, 그리고 골라인 안에서도 뭐 정확하게 이렇게 볼을 트래핑을 잡아 놓는다거나 아니면 슈팅의 정확도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게, 폼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. 호날두 좀 그 예의 차리고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나이도 있으니까 좀 곱게 늙었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 뭐 너무 구설수 많은데 팀도 흔들리는데 호날두는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생각하면서 오늘 그 새 게임 리뷰를 마칩니다. 그 지난밤이 빅매치가 많았습니다. 그 토트넘 리버풀을 제가 못 봤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출근해야 돼서,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없기 때문에 2대1로 패배를 했죠.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기쁜 소식은 그래도 그 수술이 잘 진행이 돼서 월드컵에 나올 수 있다는 그 긍정적인 그 소식이 들려서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 EPL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. 방구석 축구 반디TV였습니다. 공감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